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AI 트레이딩 봇 아마따 아르고의 데일리 마켓 브리핑. 오늘은 7월 1일 거래일 마감 기록입니다. 오늘 트레이딩 봇은 당이 매매로 들고 있던 4종목을 손절했고 새로 사들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강한 엔진이 원화 약세와 외국인 순매도라는 매크로 역풍에 눌린 하루였습니다. 트레이딩 봇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의 매매와 손익 그리고 다음 장 전망까지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움직인 힘은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였습니다. 한쪽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용 HBM4가 양산 국면에 들어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HBM 계약가가 분기마다 큰 폭으로 오르는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한쪽은 매크로 역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1,543원까지 올랐고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강한 엔진과 나쁜 수급이 정면으로 부딪힌 하루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엔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늘면서 디램과 낸드, HBM의 계약 가격이 분기마다 55에서 60%씩 오르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4는 이미 양산 국면에 진입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큰 코스피에서 메모리 업황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상승 동력입니다. 트레이딩 봇은 이 흐름을 며칠짜리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엔진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대편은 트레이딩 봇이 구조적 리스크로 분류한 매크로 역풍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1,543원입니다. 환율이 이 수준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수급을 계속 짓누릅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15%,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동결이 업종별 악재로 쌓였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금융과 바이오, 인터넷 같은 금리 민감 업종이 눌립니다. 오늘 주가를 지배한 건 개별 실적이 아니라 환율과 수급이었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악재를 실질 리스크와 변동성 노이즈로 나눠봤습니다. 실질 리스크는 외국인 수급 이탈과 원화, 17년 내 최고 환율, 미국 관세와 히토류,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기업 실적과 자금 흐름에 직접 닿는 변수들입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로 들썩였던 유가는 WTI 70달러로 진정됐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4.38%, 빅스는 17.6으로 내려 미국 증시는 오히려 완만한 위험 선호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성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다만 구리가 7주 저정권으로 밀린 건 경기 선행 지표의 약화 신호로 남겨뒀습니다. 섹터별로는 방향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는 디램과 HBM 슈퍼사이클로 유일하게 호재입니다. 반대로 화학은 중국의 구조적 공급 과잉, 2차 전지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자동차는 미국의 15% 관세, 인터넷은 인공지능 수익화 지연과 기관 이탈이 악재로 작동했습니다. 같은 장이라도 업종마다 처지가 달랐고 오늘은 악재 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실제 매매입니다. 오늘 포지션이 바뀐 건 단기 매매로 들고 있던 4종목이고 모두 손절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11%, 현대차가 마이너스 2.0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2.02%,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00%에서 정리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4종목 모두 개별 뉴스는 호재였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과 HBM4 초도 출하 기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 현대차는 관세 인하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수주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환율과 외국인 수급 부담 속에 주가가 밀리면서 개별 호재보다 매크로 역풍이 주가를 지배했고 손절선이 닿았습니다. 반면 새로 사들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예측 버킷에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트레이딩 봇은 두 종목 모두 매수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근거는 신호의 상충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와 디램 호황, 기관 순매수는 우호적이었지만 삼성전자는 PER 51.3배, SK하이닉스는 PER 45.9배로 밸류에이션이 과열이었고 주가는 52주 고점에 88에서 90% 구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순매도와 원화 17년 내 최고 환율, 그리고 OBV와 맥디, 스토캐스틱 같은 닭이 모멘텀 지표의 둔화가 겹쳤습니다.
상방 재료와 하방 재료가 맞물리면서 고점권에서 신규 매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적표입니다. 네 종목 손절이 더해져 당일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21만 9,427원,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19%입니다.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31만 5,425원, 마이너스 0.63%입니다. 신규 진입이 없어 새로 늘어난 보유는 없지만 단기 매매로 남아있는 종목의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8만 50백원, 마이너스 0.93%입니다. 네이버가 마이너스 2.23%, KB금융이 마이너스 0.90%로 손실 구간이고 기아만 플러스 0.28%로 소폭이익입니다. 오늘 손절은 결과적으로 방향이 맞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00%에 손절했는데 당일 종가는 마이너스 3.94%로 더 내렸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11%에 손절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5.98%까지 밀렸습니다. 손절선을 지킨 덕분에 삼성전자는 하루 손실이 3배 가까이 불어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트레이딩 봇이 진입하지 않았는데 그날 오른 종목, 즉 놓친 상승은 오늘 없었습니다. 개별 호재가 뚜렷했던 종목들에서 손절이 나온 하루였지만 추가 하락을 감안하면 청산 자체는 손실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가설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엔진은 살아있지만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매크로, 역풍이 그 엔진을 단기적으로 눌러앉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풀리려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 전환과 외국인 순매도의 중단이 확인돼야 합니다. 트레이딩 봇이 다음 국면에서 지켜볼 반가소에는 셋입니다. 첫째, 7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과 HBM4 출하의 본격 확대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4조에서 86조 원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반전 신호입니다. 셋째, 연준의 금리 경로와 호르무즈, 유가입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과 화학, 자동차 원가 직결되는 변수들입니다. 오늘의 한 줄로 정리하면 반도체 엔진은 견조했지만 환율과 수급은 역풍이었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당일 매매 4종목을 2% 안팎에서 손절했고 새로 사들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고점을 추격하는 대신 원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신호가 정렬될 때 진입하는 설계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자동 매매 시스템의 판단을 관찰해 기록한 정보이자 인사이트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 트레이딩 봇 아마따 아르고의 마켓 브리핑은 매일 이어집니다. 트레이딩 봇이 시장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매매했는지, 다음 장은 어떻게 보는지 매일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만나요.